네, 안녕하세요. 어, 1학기 때 호모 로젠스 행성의 커리어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내용들을 조금 업로드했었고, 이번 강의도 호모 로젠스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들 자체를 저희가 그 호모 로젠스, 노는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과 매칭해서 지금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어, 이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행복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행복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추려서 정리를 해보니까 행복은 그 순수하게 그 자체로 좋은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그 자체로 좋다고 느끼는 것, 그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행복은 기능적으로 떤 것이 있으면 결과가 좋아지는지를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기능적 측면으로 좋은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행복의 3요소는 좋은 기분, 삶의 만족감, 삶의 의미,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잘 사는 정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비교하고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현재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실제로 진짜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 기준이 이 행복에 대한 기준점에서 엄청 크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복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조건을 또 살펴보면요. 하버드대에서 19살부터 이 청년을 814명을 인생을 추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였는데 이 관계나 사람과의 어떤 그런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이 행복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앤슨이라는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가정 폭력에 엄청 시달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두려움에 잔뜩 질려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25살 정도에 방문을 해보니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군대에 들어가서 제대를 하고 그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아내하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가 생활에는 춤추기를 좋아해서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47세에 방문을 해보니 어느덧 성공을 해서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딸린 대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었을 때 만나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사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남은 지분을 동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이후에 수술을 했지만 잘 이겨내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떠올리며 인터뷰를 했을 때 부모에 대한 원망보다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불우한 유년기가 있었지만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아버지와 달리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인간관계가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영향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볼 수 있는데 이 성숙한 방어 기제란 유머러스하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대했을 때 해결책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나쁘게 당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똑같이 힘든 남을 돕고 이해함으로써 어떤 행복해지는 그런 만족을 느껴서 이타적인 행동을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을 했더라도 부모를 미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살기보다는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찾는 것들이
이 행복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근데 반대급부에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살펴보니 고통의 양보다는 상당히 대처법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화를 내고 탓할 사람을 항상 찾더라. 행동화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동적 공격성, 화난 마음을 솔직히 말하기보다는 입을 꾹 다물거나 똑같이 상대를 더 화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회피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거나, 그래서 다 없다고 치부하고 혼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러고 나서 그것들 잊으려고만 하거나 피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업무에 너무 집중해서 일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행복의 조건과 많이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더라. 몸뿐만 아니라 정신 부분도 건강해지니까 이 정신 건강으로 인해서 또 좋은 사고를 할 수 있고 더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낙관주의인데, 항상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기회를 계속 만들어서 더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반대의 그 비관론자는 신체적으로 더 고통을 받고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연관시켜서 이 행복을 만들어내고 놀이를 통해서 이런 행복의 만족감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